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이 다시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업종 리포트 분석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영국 쪽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백신 접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중요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건설 업종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작전 리포트를 시작하고 난 이래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일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슈퍼스타는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슈퍼스타를 찾아내는 일이 그리고 검증하는 일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온 만큼 제약바이오는 충분한 스터디, 그 스터디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분히 스터디하시고 투자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누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자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함께 돌파 감염,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도 4자릿수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안전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불가능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예방보다는 이제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서 독감과 같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개념의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코로나19 국면이죠. 그리고 백신 점유율과 백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좀 좋은 리포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리포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백신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대결 구도죠. 전 세계 인구의 32%가 최소 백신을 1회 접종을 하였고요. 24%가량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1회 백신 접종률이 1.4%에 좀 불과합니다. 백신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부터 나오다가 이제는 결국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지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결국엔 이제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98.23%, 영국도 99.8%, 인도도 99.7%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글로벌 우세종이 됨으로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최초의 알파 변이 바이러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률이 93%를 넘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률은 88%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기준으로 기존 바이러스에는 74.5%의 예방률이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67%까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이 소용이 없는 거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CDC에서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시 그래도 중증으로는 나아가지 않는 통계치를 내고 있고
백신 접종자가 돌파 감염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재확산시키는 내뿜는 수치가 미접종자만큼 높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실내나 공공장소 등에서는 마스크를 찾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주의가 이제는 돌파 감염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종식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우세한 전망을 띠고 있는 현재의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률을 낮추는,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본 4차 유행에서 과거 3차 유행 이후 사망률 및 치명률이 현저히 낮았다라는 통계치 접하셨을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 사례를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치명률, 사망에 이르는 숫자는 굉장히 미미했다. 1%가 채 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인 반면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접종률이 낮았던 아프리카 등 빈민국 중심으로는 한 달간 사망자가 80% 이상 급증한 것을 보면 백신을 맞는 것이 당연히 낫겠다라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보편화될 경우 독감처럼 이제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보면 mRNA,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있고 그리고 얀센 순으로 이제 좀 접종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접종률은 화이자 54%, 모더나 38%, 얀센 8%가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고요. 그리고 매출 추이를 본다면 화이자가 61%, 모더나 32%, 아스트라제네카 6%, 얀센 1% 순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글로벌 코로나19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최소 전 세계에서 1회 접종까지 나아가는 데는 올해와 내년까지 꾸준히 이러한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화이자와 모더나 쪽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스터샷이 좀 고려되고 있죠. 부스터샷까지 고려한다면 시장에서의 앞으로 매출 증대는 22년 그 이후까지도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제 백신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mRNA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어디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셀트리온, 한미약품, ST팜, GC 녹십자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백신 플랫폼 진출뿐만 아니라 CMO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얀센 백신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보도, 설, 풍문이 녹십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해명 공시를 내면서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부인보다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재차 계약 공시를 내었습니다. 녹십자도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존의 전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CMO 기업들도 백신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22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과 23년도부터는 안정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스터샷이 CMO 기업들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2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완전 접종률이 24%인데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량이 접종을 하려면 110억 도지가 필요한데 올해 21년도 백신 공급 목표가 120억 도지입니다. 하지만 빈민국들 아프리카 등에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부유국들이 잉여 백신을 조금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비축을 하고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백신 이후 시대를 본다면 우리는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것을 좀 보아야 할까라는 의미가 이제 이번 주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백신 기업에 몰려있던 관심이 이제는 신약 펀더멘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모더나와 바이오엔텍 등 주가 상승세도 이제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확보된 풍부한 현금들이 어디로 재투자될 것인가에 한 가지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경쟁에서 뒤처졌던 빅파마들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로 투자할까 투자처를 탐색하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았던 임상이 조금 뒤처져 있는데 비코로나19에 대한 임상도 차츰차츰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디로 돈이 투자될 것인가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모멘텀을 본다면 9월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요. 10월 효능 데이터를 확인할 스케줄이 있고 11월, 12월에도 여전히 주요 학회들이 있습니다. 기업 이름만 조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이수엑지스, 유한양행과 ABL바이오, 그리고 약파바이오와 바이오리더스, 아이진, 그리고 11월 면역항암학회가 있는데 네오이뮨텍, 12월 혈액항암학회가 열리는데 녹십자 랩셀과 아티바 등이 중간 결과 발표나 데이터 발표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온 단어죠. 위드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서는 이제는 백신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백신으로 확보된 현금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의 포인트는 신약 개발 또는 앞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보면 우리나라 유한양행, 오스코텍, 브릿지바이오 등 여러 기업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스터디해 가시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가 있음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터디할 수 있는 깊이를 이끌어 가신다면 제약바이오도 투자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그래도 건강한 기업, 실체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종목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